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글은 자서전 쓰기 강좌에 참여하신 수강생분들이 쓰신 자서전의 원고입니다. 제가 복지관, 도서관, 대학교, 지자체,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진행한 자서전 쓰기 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자서전 원고를 쓰셨고 그것을 책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께서 살아오신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몰라서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서전 쓰기 강좌에 참여해서 글을 쓰신 분들의 자서전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쓰신 자서전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서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곳이 그립다. 글쓴이 홍기우. 비행기 문이 열리자 열대의 더운 공기가 얼굴을 휙 감싼다. 숨이 탁 막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공항에 도착했다. 1984년 4월 15일 난생 첫 비행이다. 가족과 회사 동료들의 환송을 받으며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경유지 없이 직항으로 리야드 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1시였다. 우리 일행은 섭씨 40여 도의 더운 날씨를 처음 경험하는 것이어서 숨이 턱에 닿는다. 이렇게 더워서야 어떻게 살지? 사람 사는 곳인데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우리 일행은 사우디 땅에 발을 딛자마자 더위 걱정으로 중동 건설 현장의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내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한양은 중동 지역의 여러 곳의 건설 현장을 가지고 있었다. 중동 건설 붐으로 건설 회사마다 앞다투어 중동에 진출하여 수많은 건설 인력을 파견하고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었다. 우리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건설할 사우디 국립과학기술단지 현장에 선발대로 파견되었다. 우리의 임무는 사우디 국가로부터 현장 토지를 인수하고 공사 준비를 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기거할 캠프를 제일 먼저 건설하는 것이었다. 나는 노무과장으로서 현장에 투입될 한국 근로자뿐만 아니라 3국 근로자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피크타임 시 3천여 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캠프를 건설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공사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다. 준비 공사를 마치고 본 공사가 시작되면서 사우디 생활도 점점 익숙해갔다. 나는 캠프 공사를 매듭짓고 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바꿔 파견 직원 관리와 회계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과장님, 어제 기능공 3명이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답니다. 무슨 죄로 잡혔어요? 무면허 운전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현지에서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면허 따기가 만만치 않다. 나도 3번 떨어지고 겨우 합격했다. 현지 사정상 차량 없이는 조금도 시내를 다닐 수 없으니 직원이나 기능공이나 부득이 무면허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서류 작성하고 벌금 준비하세요.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상당한 벌금과 함께 경찰서에 제출해야 석방이 가능했다.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지낸 직원이나 기능공을 석방시켜 데려오는 일이 내 임무여서 경찰서 드나드는 일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 사우디에서는 모든 생수를 사 먹어야 하는데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싸다. 그러하니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기름값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별 하나 추가입니다. 다시 위반하면 추방입니다. 다음부터는 무면허 운전하지 말고 운전면허 있는 사람과 같이 다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우디는 무슬림 국가여서 TV를 보아도 볼만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눈요기 할 만한 프로도 없다. 모든 여성이 히잡을 쓰고 다니기 때문에 여성을 쳐다보기도 어렵다. 쳐다보는 것도 금기시한다. 한국 주간지에 나오는 늘씬한 여성의 사진은 인기 만점이다. 여성의 클로즈업 된 사진이 있는 주간지는 인기가 너무 좋아서
지면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숙소의 이 방 저 방으로 이동되며 읽혀진다. 그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우디 공항 세관은 엄격한 통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야한 사진은 모두 압수된다. 휴가 갔다 돌아오는 직원이 동료들에게 선물하는 품목 1호는 단연 주간지다. 술집도 없고 영화관도 없어서 한창 나이의 젊은이들이 성적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 기능공들은 감독관들의 눈을 피해 남은 밥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술을 제조했다. 밤에 비밀리에 담가놓은 싸대기 술을 숙소에서 마시다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추방당한 경우도 있었다. 사우디에서 즐길 수 있는 것도 있다. 사막 모래벌판 위에 골프 코스를 만들어 놓고 모래 위에서 즐기는 골프도 지나고 보니 좋은 추억이었다. 더운 땡볕 아래서 테니스도 할 수 있고 인적이 닿지 않았던 사막으로 차를 몰고 가서 나무 화석을 줍는 것도 수석에 취미가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추억거리였다. 아직도 집에 신주같이 모셔둔 사막에서 채취한 화석들을 볼 때마다 그때 그 시절이 그립다. 결혼한 남성들은 아내나 아이들 생각이 나면 책상 위에 진열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거나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배달되는 가족들의 편지나 사진을 보며 위로를 받는다. 가족의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시내로 달려가 공중전화에 매달려 국제전화로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위로받는다. 아내의 목소리, 아이들의 음성 하나하나에 민감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전화 음성에서 많은 것을 민감하게 느끼게 마련이다. 가족의 목소리가 안 좋으면 별별 상상으로 좌불안석이다. 과장님, 휴가 일정을 당겨서 집에 다녀와야겠습니다. 휴가 결제 올렸는데 승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강 행정보조의 안색이 어두워 보였다. 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어제 집으로 전화하였더니 어머님께서 내 처가 좀 이상하니 집에 왔다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해요. 급히 비행기 표를 구하여 귀국한 강 행정보조는 휴가 기간이 끝났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후 한 장의 편지가 왔다. 귀국해보니 아내가 바람이 나서 가정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들려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서 화를 이기지 못하여 몸져 누우셨다고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여 복귀할 수가 없다며 사직 처리를 부탁하였다. 이러한 비극은 중동 파견 근로자 사이에서 수없이 발생했다. 파견 기능공의 아내들은 남편에게 편지며 물품을 보내기 위하여 자주 회사에 오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아주 수수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옷차림이 화려해지고 화장이 짙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남편이 고생하여 보내주는 월급을 흥청망청 쓰며 유혹의 손길에 빠져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 당시 중동 붐을 타고 벌어진 한국 사회에 일그러진 사회상이었다. 캠프장님, 오늘 밤에 있을 회식 준비는 잘 돼갑니까?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밤 12시경에 직원 숙소 회의실에다 준비하겠습니다. 메뉴가 뭐예요? 그건 비밀입니다. 캠프장은 기대해도 될 만한 것 같이 은근한 미소 지으며 연막을 친다. 비밀 만찬이기 때문에 더욱 호기심이 생긴다. 12시가 가까워지며 한두 명씩 회의실로 모이기 시작하였다. 미리 연락을 받은 직원들은 과장급 간부들이다. 비밀 회식이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우디 정부에서 금기시하는 술을 곁들인 회식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이 필요했다. 잘 차려진 음식이 들어왔다. 개고기 파티다. 웬 개고기 파티야? 개고기가 어디서 났지? 그리고 이 술은 어떻게 구했지? 양주 아닌가? 참석한 모든 직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캠프장님, 제주도 좋아. 사우디 벌판에는 야생 개들이 떼를 지어다닌다. 캠프 식당에서 음식 남은 것을 밖에 놓아두면 개들이 몰려와서 음식을 먹는데 올물을 놓아두면 한두 마리가 잡힌다고 한다. 그렇게 꾀를 써서 잡은 개를 요리한 것이다. 한국에서 양념으로 쓰는 깨, 야채, 기름 등도 구색을 갖추어 요리했다. 한국에서 먹었던 개고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맛이다.
캠프 식당에서 요리를 담당하는 요리사는 한국에서 엄격한 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온 인류 요리사들이다. 한식, 일식, 양식, 중식 등 한국의 호텔급 요리사들이다. 양주는 사우디 정부에서 엄격히 금지하지만 식자재 업자들이 교묘하게 수입하여 은밀히 공급해준다. 스릴 있는 비밀 만찬이다. 3년 동안의 사우디 생활은 더위와의 싸움이었고 고독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수십만 명의 중동 파견 근로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중동 건설 현장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가난을 이겨내는 밑거름이 되었고 민족이 중흥되는 주춧돌이 되었다. 그때만 하여도 몇 년 중동 근무를 하고 돌아오면 아파트 한 채는 장만할 수 있다고 했던 시절이었다. 개인이건 국가건 잘 살기 위하여 중동에 갔고 부작용도 있었지만 하면 된다는 긍정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던 빛나는 개발의 역사였다. 그때 그곳에서 땀 흘렸던 모든 사람들은 개척자였다. 그 시절 무미건조한 사막에서 유를 창조했던 애국자였다. 지금은 대부분 은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부심만은 남다르다. 그때 그 시절이 그립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후에 채택되면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